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자,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거는 그 근골격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 질환을 다루는 분야를 류마티스 내과라 그러고요. 류마티스란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증뿐만 아니라 고열, 피부 발진, 구강 건조 또는 궤양 또는 안구 건조, 레이노드, 광과민 이런 증상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류마티스 증상이 있다. 그래서 류마티스과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류마톨로지라 해서 류마라는 말은 그리스 시대 때 레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레마라는 게 뭐냐면 이 뇌에서 어떤 나쁜 물질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어떤 전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나쁜 물질을 우리가 악액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류마란 말은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기가 좀 그 적절한 말이 없어가지고 류마란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 류마티스. 그래서 죄송합니다. 류마티스를 그 정확한 정의를 모르신 의사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병이다 하면 하나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다 류마티스 병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류마티스의 대표 질환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렇게 많은 병은 아니에요. 그 프레벌런스 상으로.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병태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다 있는데, 여기 이제 번호대로 말씀드리면 이 관절 구조상 이렇게 이제 무릎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연골이 있고 뼈가 있고 그다음에 막이 있죠. 막이 있죠. 안에 막을 할막이라고 그러고, 근육이 이렇게 해서 뼈에 붙어 있고요. 여기를 엔세시스라고 그러고, 이거 텐던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있는 십자인대, 인대가 있고, 인대가 붙어 있던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힘줄이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서로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볼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그 아나토미컬한 사이트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막에 병이 있으면 할막염, 시노바이티스. 그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한 1%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텐던이나 리가멘트가 뼈에 붙는 자리, 요거를 엔세시스라고 그러고, 여기 염증이 있는 병을 엔세사이티스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병이 척추관절염.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중에서 강시성 척추 또는 건선성 관절염 또는 반응성 관절염 또는 그 장염증성 관절염, 오비아이티스 관련된 거. 또 어떤 경우는 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특징만 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언디퍼런시에이션, 분화가 덜 된 척추 관절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베리언트로서 사포라는 병도 있어요. 이런 데가 주로 아픈 병인데, 이런 종류의 병이 이제 척추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또 연골에, 이제 이건 좀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와가지고 오는 게 골관절염. 이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이게. 아주 제일 많고, 요거는 좀 제가 다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연골은 말짱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재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우리가 다발성 근염 또는 피부 근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 안에, 캐비티 안에, 관절각 내에 어떤 크리스탈, 대표적인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통풍,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통풍이라고 그러고, 칼슘 크리스탈에 생기는 거를 슈도가우트라고 그래요. 이것도 질병이 보통 요즘에 통풍 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봤던 그 통풍 환자 숫자하고 지금은 통풍 환자가 이 젊은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도 통풍 환자가 있고 20대 굉장히 흔해졌고 30대 아주 옛날에 50대 넘어서 생기는 통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0대가 50대 한 20살 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균이 들어가면 이제 감염성 관절염, 균 중에서도 어큐턴 인펙션을 일으키는 스타필러라든지 스트랩토 이런 것들이 있는 septic arthritis라고 그러고 또 TB라든지 펑거스라든지 슬로우 그로잉 하는 박테리아에서 일어나면 인펙셔스 아스라이티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적으로 벌사라든지 또는 부분적인 부분만 어떤 염증이 생기는 벌사이티스, 국한성, 로컬라이즈드 컨디션, 로컬 컨디션이라고 하죠. 백페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장기를 다 침범하는 다기관, 멀티 시스템 디지즈, 대표적인 루푸스 또는 뭐 시스테믹 스크로시스, 베스큘라이티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희귀한 질환이죠. 숫자 1% 이하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다 아픈 파이브로마이알자, 전 강의에서도 했는데 파이브로마이알자를 우리가 이제 전신 통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4 내지 8%는. 제일 많은 병이 뭐냐? 그냥 여기저기 그냥 특별하게 아픈 데 있는 로컬 컨디션이 제일 많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하나의 질병 카테고리 보면 골관절염이 제일 많아요. 20, 제너럴 파퓰레이션 25%. 65세 이상에서는 50%가 넘으니까 지금 이제 올드 에이지들이 많아지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골관절염이 엄청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골관절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골관절염의 특징은 가장 그 환자가 병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서 오는 거예요. 아파, 통증. 그리고 손가락, 예를 들어 물이 든 손가락에 붓는다 그러고, 빳빳하다 그러고. 이 세 가지가 초기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연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연골은, 약간 손상이 있거나 좀 달아졌다고 해서 통증이 있거나 또는 뻣뻣하거나 또는 붓는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반응은 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 연골의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통증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물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어드밴스 되면은 연골이 당연히 망가지죠. 마지막 연골의 그 관절의 구조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망가지는 거니까 이게.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다른 류마티스 병하고 이름이 류마티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할망염이 특징이다 그랬잖아요. 할망염. 할망염이니까 할막이라는 건 관절 내부막이에요. 내부막에 염증이 있으니까 요 안에 염증이 있으면 물질들이 막 생성되고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부어도 디퓨저하게 부어요. 이렇게 이분하게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들 증상은 초기 증상은 붓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플 뿐만 아니라 관절 부종이 있고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 스티프니스가 생기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관절 자체의 가동성이 떨어져서 오는 스티프니스가 있고 또 이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머슬이 있잖아요. 머슬이 컨트랙처, 머슬이 경직이 돼서 오는 스티프니스가 있어요. 근데 머슬에서 오는 스티프니스는 30분 이상 안 가요. 여기 관절에 부어서 오는 스티프니스는 1시간 이상 가는 거고. 그래서 스티프니스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 때 오는 스티프니스는 우리 1시간 이상이다. 당연히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관절 압통이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이 시스테믹한 이뮨 디스폰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생겨요. 인플라메트리 리스폰스가 전신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 속에서 많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로감, 열감, 식욕부진 이렇게 생기고요. 이 복잡하게 면역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걸 디테일하게 굳이 꼭 알 필요는 없고 면역세포들이 뭐 관련이 다 있겠죠. 당연히 염증 관정 중에는 인네이트 이뮨셀에서부터 이니시에이션 인플라메이션이 시작이 되고 그거를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토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게 이제 만성 질환이니까 척추관절염을 보면 두 번째는 이 엔세사이티스가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리가멘트나 텐던이 많이 붙는 부위,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특징이겠죠. 그럼 우리 몸에 머슬이 제일 많고 인서션 하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척추 라인이죠. 척추 라인.
뼈가 많은 데겠죠. 그래서 척추염에 우리도 척추염 생기는 거고, 요 SI 조인트는 이 관절은 관절인데 가동성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왜 떨어졌냐? 조금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움직이기가 많이 힘드냐면 리가멘트로 대부분 돼 있어요. 일부는 스노비얼 조인트도 있어요. 리가멘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엔세시스가 대부분이 엔세시스니까. 그리고 또 이 관절염의 특징은 뭐냐면 B27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잘 생겨요. 그렇다고 이거 있는 사람이 B27 있는 사람이 다 생기냐? 그게 아니고 이거 있는 사람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약 6%를 환자 6% 사람들이 요 B27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 생기는 게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가 이 척추염이 생기는데 그럼 9명은 안 생기잖아요. 그럼 9명은 왜 안 생기느냐? 그럼 생기는 사람은 왜 다르냐? 이게 B27이라는 게 그 엔티젠 프레젠팅 셀 또는 이 MHC 클래스 온 몰레큘이기 때문에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티젠을 프레젠테이션 해서 그 T셀에 프레젠테이션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안티젠이 들어오면 이걸 프레젠테이션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뮤 리스폰스라는 게. 근데 이 정상적으로 B17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정상적인 세균들이 있는데 보통 저게 없는 사람들은 코멘살한테는 반응을 안 하는데 특히 클랩시엘라라든지 이런 균들에 대해서 요게 반응을 비정상적으로 해요.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척추염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B17이 양성인 사람은 도 안 생겨요, 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치료를 해보면 이 식이요법을 잘하면 상당히 증상이 호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이 병은 축관절, 엑시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큰 뼈가 있는 부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요. 말초 관절도 생기긴 하는데 큰 관절에 주로 생겨요. 큰 관절에 니라든지 힙이라든지 이런 데 생기고 손가락 같은 데는 안 생겨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척추 관절염에 속하는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리액티브 아스라이티스,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도 생겨요. 좀 다른 패턴, 이렇게 이 건선이라든지 반응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환자들이 B27 있는 사람들 포도막염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막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관절염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포도막염이 있으면 항상 류마토로지로 컨설트를 해서 이제 우리 전신적으로 이제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척추 관절염의 특징은 이게 피부에도 문제가 잘 생길 수가 있고, 로백펜은 뭐 흔히 있는 증상이고, 아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유리너리 프롬도 잘 생기고요. 이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부었는데 이건 소세지 같이 생겨서 소세지 디지트다라고. 특히 이런 반응성 관절염에서 이런 게 잘 생기고 소리아시스도 이런 게 잘 생겨요. 또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는 통풍인데, 통풍은 일종의 우리 몸에서 대사의 프로덕트 중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유릭 애시드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릭 애시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안티옥시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농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혈액의 그 사츄레이션이 넘어가면은 녹질 않고 솔루빌리티가 떨어지게 되죠. 너무 농도가 높으면.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결정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결정이니까 일종의 이런 결정이 생기게 되면 이물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 특히 이 인네이트 이뮤스, 매크로파지라는 뉴트로필이 이걸 잡아먹게 돼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크리스탈이니까 유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크로파지나 뉴트로필은 요거를 이물질인 게 잡아먹으니까 이걸 소화하려고 해요. 다이제션 시키는데, 그래서 라이소잠 엔자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분비를 해요. 프로테인 엔자임 같은 거 분비해서 요걸 녹이려고 하는데 이게 녹겠어요? 안 녹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녹아요. 터져요. 자기 몸이 터져서. 그러면 그것도 대부리가 생기면 또 옆에 주변에 있는 뉴트로필 매크로 또 잡아먹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왜 발가락의 68%가 여기서 생기거든요, 염증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체온이 코어 템퍼처가 36.5도, 37도잖아요. 근데 요 발가락 여기 온도는 얼마냐? 그러면 25도예요.
그러면 유릭 애시드가 온도에 디펜던트하게 솔루빌리티가 달라져요. 그래서 37도에서는 7mg per 데시리터까지 잘 녹는데 피 속에 25도가 되면 훨씬 낮은 농도에도 안 녹아요. 그래서 통풍 환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산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요산이 정상 이하에 된 사람도 증상이 이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어, 한 50%는 유릭애시드가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예, 통증이 온 사람. 그래서 유릭애시드 레벨만 가지고는 통풍을 진단하는 게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중요한 거예요. 증상이. 예. 근데 손가락은 주로 안 오는데 이 손가락이나 귀에 생기는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이 요산 이 혈중 농도가 조절이 안 된 지가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데 생겨요. 주로 발에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 벌써 요산이 높은 지가 20년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풍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관절염이 안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관절염이. 그런 경우는 이제 생기면 통풍성 관절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이니까 혈액을 돌아다니면 보면 신장으로 이렇게 필트레이션 되잖아요. 거기 가서 인터스티셜에 박혀가지고 그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 생기기도 하고 그 뭉쳐져가지고 결석이 생기기도 해요. 유리기스 크리스탈 굉장히 큰 결석이 생겨서 CRF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간질성 신장염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통풍의 결절이라고 그래요. 만성 토퍼시스 가우트라고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너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통풍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급성 통증을 일으키는데 초기에는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콜키지나 스테로이드를 좀 쓰면 금방 일주일이면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아프져요. 그러면 약을 일주일 먹고 끊으면 이제 안 아픈 지가 꽤 오래 지속이 되는데 그럼 다 나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요산은 높은데 그러다 보면 또 어쩌다 하면 또 와요. 이렇게 아플 때만 약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또 증상이 없는데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높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레벨,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1100mg 이상의 요산이 배출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과잉되게 나온 거기 때문에 키드니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디퍼지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돼요. 요산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 통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요산이 지금 현재 높으면 조절을 좀 해줘야 되고요. 증상이 물론 생기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 세 가지 경우는 꼭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요산이라는 건 퓨린 나날로그, 퓨린의 대사 물질이에요. 퓨린이라는 건 우리 몸의 DNA, RNA에 있는 퓨린 이 뉴클레오타이드죠. 이게 대사가 돼서 잔틴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데 잔틴 옥시데이즈를 이니비션 하게 되면 이게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약이 있죠. 그게 알로피리놀이죠. 대부분 이게 생기면 이제 유산이 소변으로 나가는데 많이 배출되게 되면 막히는 거고 그게 또 재활용이 되는 거고 재활용이. 근데 이제 잔틴 옥시다제라는 게 이 영장류의 이거를 녹여버리는 유릭애시드를 녹여버리는 그 효소가 있어요. 유리케이저라는 엔자임이 있는데 영장류는 이걸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나 쥐나 이런 애들은 이 통풍이 안 생겨요. 유리케이저가 있기 때문에. 유릭애시드를 다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류만 생기는 병이다라는 거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병이 이제 루푸스인데요. 루푸스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스테믹 오토이뮨 질환의 전형적인 거고, 환자 수는 굉장히 적어요. 프레벌런스는. 그렇지만 젊은 여성이 잘 생기고, 증상이 모든 장기에 다 침범을 해요. 이렇게. 다 침범을 하고, 관절염도 생기고, 처음에는 관절염만 오고, 열 좀 나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오인도 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무슨 장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루푸스 엔테라이티스. 그럼 뭐 또 다른 병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또 피부 전형적으로 나타나면 다 누구나 진단이 쉽죠. 그래서 우리 전신에 장기가 다 오는데 이런 증상들을 다 모았고 검사 소견을 봤을 때 이제 루푸스 11가지 중에서 4가지가 맞으면 우리가 루푸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해본 그런 질병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심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리서치를 병리 패소제네시스 앤 리서치를 한 4년 했어요. 그래서
루푸스를 제가 조금 잘 이해하고 있는데, 루푸스만 갖고 제가 한 2시간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강의하려도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일단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전신질환을 침범하는 게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라는 병이 있어요.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도 전신질환인데, 이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는 면역학적으로 이런 항체들이 나오면서 면역학적 이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혈관에 병이 생겨요. 혈관에 바스큘로패시가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인티말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좁아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니셜에는 바스큘러 인저리가 있어 굉장히 센시티브해져 가지고 컨스트럭션 돼서 레이노드 같은 게 잘 생겨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병이, 이 3가지 패턴을, 패솔로직 패턴을 보이는 게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다 안 펴져, 오래되면 안 펴지고 붓고, 입이 쥐처럼 작아져요. 파이브로시스가 되기 때문에. 그 피부가 딱딱하고 인듀레이션이 생기고 피그멘테이션도 생기고요. 이것도 흔한 질환은 아닌데, 이 질환이야말로 참 치료가 어렵고 약도 없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 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이 병을 이제 완전 스탑을 시킬 수 있거나 리버설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진단을 내려놓고도 환자한테 크게 도움을 못 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염. 바스큘라이티스는 이제 이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 인볼브하는 것에 따라서 병을 조금씩 분류도 하기도 해요. 가장 큰 혈관에 오는 게 이제 이렇게 타카야수, 또 자이언트 아스티스, 그 다음에 이거 큰 혈관에 생기는 거죠. 에오타에도 생길 수가 있고, 템포럴 아테리, 자이언트 아테라티스 이런 거. 그 다음 미디움 사이즈의 폴리아테린 노도사라든지 가와사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작은 스몰 엔카라는 그런 항체가 있는데, 엔카 소위 스몰 베스큘라이티스, 마이크로스코픽 엔자이티스, 그레뉴마티스, 외제너스라고도 하죠. 어지러미 그레뉴마티스, 척스트라우스, 아스마도 같이 동반되기도 해요. 이런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임컴프레스 스몰 베스큘라이티스, 이런 페낙션의 퍼플라든지 하이포컴플멘트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네크로시스 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종종. 베스큘라이티스 치료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또 약이 뭐 쓰면 조금 덜하긴 한데, 다 레미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인도 패소제네시스도 잘 클리어하게 밝혀져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치료가 좀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약을 써서 심토마틱하게 좀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 근염인데, 다발성 근염, 피부 근염인데, 특히 프록시멀 머슬에 인볼브를 해요. 프록시멀. 사이 쪽에 인볼브하고, 그 다음 숄더 쪽에 인볼브하기 때문에, 그거 든다든지,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힘들어요. 위크니스가 생기니까, 머슬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니까, 머슬 파워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머슬에만 인볼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고트런스, 파퓨, 이렇게 베스큘라티디스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렇게 메카닉 핸드, 이렇게 꼭 기계를 막노동 하는 사람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일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헬리오톱 래쉬,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병은 이제 폐 섬유증이 잘 생겨요. 이렇게 인터스티셜 파이브로시스, 렁에 이런 게 잘 생기고, 또 다발성 근염은 암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히 피부 근염이 더 많고요. 올드 에이지에서 피부 근염이 있다. 그러면 이 비스럴 organ에 말리그넌시를 꼭 이베루이션 해봐야 돼요. 특히 장이라든지 유테러스라든지 또는 오바리라든지 렁, 이런 것들을 이베루이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폴리마이시스 젊은 사람, 심한 사람은 이것도 약이 별로 없어요. 뭐 스테로이드가 메인이고 사이토톡식들하고 이뮤노글로불린 이런 걸 막 써보는데, 그래서 계속 프로그레션이 돼요. 머슬 엔자임 CPK, LDH가 많이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머슬 파이브 인플라메이션인데, 이 환자의 증상들은 통증은 원래 없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말했지만 유로제닉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약을 쓴다고 해서 그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의뢰에서 보고 있는 환자인데, 오랫동안 폴리마이사이티스 유명한 환자인데 잘
걷기 좀 힘들죠. 힘이 없고. 근데 아파서 못 걸어요, 지금 아파서. 근데 마이오사이트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경치료를 하면서 조금 호전은 되긴 하는데, 섬유건통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섬유건통은 이제 전신으로 다 오는 통증인데, 그렇다고 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 엑스레이 뭐 나오냐, 그런 게 없죠. 만약에 뭐가 나오면 그거는 인시덴틀하게 발견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섬유건통은 이렇게 디스바이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을 치료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오랫동안 롱스탠딩하게 장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특히 프로테박테리아가 증식에 의해서 LPS 때문에 마이크로비럴 액티베이션이 되고, BBB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마이크로비럴스 액티베이션 되면 프로인프라 사이토카인들이 막 나와서 아스트로사이트 뉴런들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기 때문에 센트럴 세니테이션이 생기고, 또이 LPS가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일으켜가지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머슬 파워 떨어지고 또 브레인이 작용하고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우울증도 오고 피곤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치료하면서 어떤 페인을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이 약도 있지만 저는 약으로 효과를 별로 재미를 못 보고 그래서 잘 약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제가 하는 신경을 이 센트럴 센티젠을 디센티시 시키는 치료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다른 데서 어떤 약을 써도 안 듣는 환자들이 제가 하는 치료법으로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앉지도 못하고 뭐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지금 저한테 몇 개월 치료 받으면서 한 50%쯤은 호전된 사람이 있어요. 5년 동안 약물로 치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래도 상당히 한 50%쯤 치료가 돼서 이제 생활이 조금씩 좀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골관절염은 제일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왜 많이 연구를 하냐면, 제가 94년에 미국의 ACR 학회 미니애폴리스에 갔는데, 제가 이제 펠로우 할 때예요. 가서 보니까 강의를 듣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앞으로 Rising the Sun이다. 떠오르는 태양이다. 앞으로 굉장히 곽광을 받고 핫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환자 프레버런스가 많으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22%, 제너럴 파퓰레이션 22%고 65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에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올드에이지가 많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을 수십 년 동안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겟을 연골 퇴행성 변화라고 교과서에 나와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연골은 당연히 손상이 되면 계속적으로 손상이 이어져서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렇다고 연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실 연골이 조금 초기에 뭐가 손상이 있더라도 통증하고 관계가 없어요. 퇴행성 환자는 초기 증상이 뭐냐, 통증. 그 다음에 눌러보면 그게 아프고 푹 묻는다고 그러고 뻣뻣하다고 그래요. 관절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소리, 이제 심해지면 소리도 나고 만져보면 크래피턴드 사운드도 생기고. 이런 거가 이제 퇴행성 환자 증상인데, 연골하고 관계없는 증상이에요. 연골이 이렇게 이제 많이 망가져 버렸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연골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디포미티가 생기는 거는 이미 연골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미 치료 방법도 없어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무슨 무릎은 TK라도 하지만 이거는 할 수가 없죠. 힙 조인트도 뭐 THR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손가락은 아주 기능적으로나 이런 거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아파요, 이제. 변형이 되면 대부분. 이건 치료 방법도 없고 이때 진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제가 나름 패소제네시스에 대해서 나름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의 기저 병리는 염증인데, 그 염증이라는 게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이 있고 신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염증이 있다라고 아주 첫 우리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호스트 디펜스 메커니즘이다. 근데 뭐 이상한 게 뭐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이 염증이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염증만 오로지 일어나는 병은 없어요. 꼭 신경성 염증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 루푸스 이런 것들 다.
근데 신경이성 염증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면역염증의 에비던스가 굉장히 미약하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섬유고통 염증 수치 정상이에요. 면역세포 정상이에요. 편두통? 편두통이 CGRP 때문에 생기는 건데 면역 반응에 뭐 이상이 있는 거 없어요. 통증, 단순 통증, 국가는 통증, CRP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비염이나 천식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면셀도 조금 인필트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면 메드 인플라메이션하고 신경성 인플라메이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관절염, 건선, 알러지 전, 천식, 습진 이런 것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테니스 엘보 텐던의 염증이잖아요. 텐던, 인서션 부위. 이런 것들은 면역세포에 의한 염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카니컬한 것가 많고, 골관절염도 면역세포 인volve 거의 없고, 근육통,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이 신경이성 염증,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하고 이미메드 인플라메이션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임상적으로. 이거 보시면, 가운데는 이렇게, 여기가 부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통풍이에요. 그렇죠. 통풍은 이 인네이트 이면셀, 뉴트로필 매크로파지가 아주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생기는 그런 염증이기 때문에 아주 도미넌트하게 이뮨 미디에이트 인플라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뉴로적인 컴포넌트도 있겠지만 미미하고, 요거는 똑같은 부위가 통풍처럼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은 무지하게 아픈데 요거는 조금 아파요. 오래됐어요. 요산이나 정상이에요. 통풍약, 코키딘 이런 거 써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걸 통풍이라 계속 치료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통풍이라고 생각이, 위치상으로는 통풍이 잘 생기는 부위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종아리에 여기에 인볼브하는, 여기 인서션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부위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3번 치료했는데 좋아졌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여기보다 여기 더 부었죠. 빨개지고 열나고 딛지를 못해요.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이분도 종아리 쪽에 플란타 파시아티스라고 하죠. 이런 거를 플란타 파시아티스, 파시아에 무슨 파시아는 그 브로드 베셀도 별로 없는데 여기 뭐 이민셀이 인필트레이션 되겠어요? 그런 게 없게 그냥 부어 있고 빨개졌죠. 그건 신경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종아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종아리를 치료를 2번 하고 걸을 수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류마틱 환자 전형적인 시노바이티스라고 그랬잖아요. 디퓨저하게 통통하게 보였죠. 요건 전형적인 이뮨 미디에이트 인플라메이션이 도미넌트한 거고, 요거는 좀 다르죠, 모양이. 한쪽이 덜하고 이쪽은 더 보였고, 빨갛게 슈퍼피셜하잖아요. 이건 디퓨저하지 않잖아. 크리스가 이렇게 다 없어졌는데 크리스가 좀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노바이티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킨의 인플라메이션, 이걸 스킨의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에요. 스킨의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 잘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예요, 소리아틱. 여기 보세요. 여기하고도 다르죠. 부어있죠. 이것도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는 엔세사이티스라고 그랬잖아요. 엔세사이티스. 그러니까 텐던, 리가멘트가 붙는 부위예요. 코라테럴 리가멘트, 또 익스텐서 텐던이 붙어있는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 근데 손톱도 이상이 생겼죠. 네일 베드에도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특징이에요. 여기. 그 요것도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특징이에요. 손톱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죠. 여기하고 여기 다르죠. 요거는 크리스가 좀 살아있고, 크리스가 통통해졌죠.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여기도 조금 부어있어요. 이런 거는, 관절 안에 부어있고, 이쪽은 안 부었잖아요. 여기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서션 부위, 그 관절 바깥의 부위의 염증인 거예요, 요거는. 이런 게 이제 엔세사이티스예요. 소리아틱 아스는 엔세사이티스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57세 여자인데 여기는 이렇게 턱 보니 프로미넌스, 이런 거 뭐라 하냐, 헤브런 노드라고 해요. 헤브런 노드. 이런 거를 PIP에 있는 거를 부샤드 노드라고 해요. 여기 있는 거 전형적인 골관절염의 패스서그노믹한 소견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왔어. 지금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여기 안 아파요? 변형이 돼버렸어. 이거 3년 전에 처음에 아팠어요. 이렇게 아팠어요. 3년 전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안 아파요. 근데 요즘에 아픈 거 요거예요. 요거 다음에 요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생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요거 최근에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병인 거죠, 사실은. 요건 퇴행성 관절염인데 그럼 이게 다른 병일까요?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단지 이거는 이거의 미래예요. 미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 3년 후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미래지만 요거는 이거의 과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크로놀로지컬하게 여기는 비교적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부어 있잖아요. 부어 있는데 이 모양이 어떠세요? 아까 소리아틱 아스레스 봤죠? 그거 비슷해요. 엔세사이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엔세사이티스가 OA의 초기 소견이에요. 초기 소견. 여러 이걸 보세요. 이런 것들. 예, 여기는 이미 오래된 거고. 숫자가 최초로 생긴 숫자예요. 먼저 생긴 순서예요, 이게. 그럼 요거는 어때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시스틱한 ganglion처럼 생긴, ganglion 이런 데 많이 생기죠? 근데 여기도 생기죠. 이거는 좀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모양이 안 돌아와요. 근데 이 환자는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팠어요. 조금. 근데 한 4년인가 5년 지났는데 약을 열심히 썼어요. 메디케이션 했는데 그거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OA 메디케이션은 이펙티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고 모디피케이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카틀리지를 타겟으로 했을 때 개발된 약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틀리지 디제네이션은 결국 이렇게 망가진 거지, 처음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카틀리지는 아직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모양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관절 모양이 이렇게. 단지 여기가 부어 있는 것 뿐이지. 요거를 교과서적으로 아직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걸 관찰한 결과 이거는 엔세사이티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비교적 더 초기 증상이에요. 아주 초기. 이게 빨갛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조금 보이고 다르잖아요. 요거는 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래요. 살짝만 스쳐도 아파요. 요거는 초기는 아주 아파요. 근데 요거 이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인데 아프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바빠서 못 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죠. 익스텐더 엘보 여기 익스텐더 머슬 여기를 딱 눌러보고 아픈 부위가 있다. 그 아픈 부위를 찾아서 트랜스버스 마사지를 해라 했더니 하고 난 다음에 20분에 연락이 왔는데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렇게 붓고 아프게 하는 여기가 범인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실제로 이 손가락 이렇게 아픈 사람 여기 치료하잖아요. 금방 안 아파져요. 여기 치료하면. 그래서 그거를 2013년 네이처 페이퍼에 9호로에 나와 있는 뉴로제닉 메커니즘,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아주 자명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저만 이제 그렇게 엔세사이티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국의 유명한 이 유니버시티 오브 리즈라는 그런 영국의 도시에 있는 그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맥고나글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뉴마톨로지 교수인데, 이분이 흥미롭게도 엔세사이티스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척추관절염을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 임상적으로 이렇게 MRI를 많이 찍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많이 냈는데, MRI를 찍어서 척추관절염만 한 게 아니라 골관절염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골관절염 있는 환자를 해봤더니 이 카틀리지는 아직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변에 코라테랄 리가멘트가 이렇게 시크닝이 있고 이렇게 시크닝이 있어요. 두꺼워져 있어요. 리가멘트가. 그러니까 엔세사이티스예요. 이게 엔세사이티스. 골관절염 엔세사이티스가 있네 라는 거를 이제 발견했고요. 그래서 또 무릎이 아픈데 검사를 해봐도 피지컬 상도 그렇고 엑스레이 심지어 내시경까지 했어요. 내시경까지 카틀리지 정상이에요. 그 해상도 MRI를 찍어봤더니 크루시티 리가멘트가 인서션 부위에 여기 본메로인데 본메로 이렇게 하얗게 이데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라테랄 리가멘트에 내측이 있는데 메디얼 코라테랄 리가멘트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이넨스되는 이 부착부염 엔세사이티스가 있는 거예요. 무릎이 엑스레이상에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엔세사이티스가 미미한 거는 엑스레이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MRI에서 하이 리솔루션 MRI에서 이렇게 이넨스에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착부염이구나. 무릎에 통증이 환자에서. 그럼 골관절염하고 부착부염 통증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 임상
특징들은 뭐냐면 테니스 엘보도 크고 하는 거예요.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도 부착부염이에요. 그다음에 엉덩이 글루티알, 그리고 트로칸터 있는 하중막염, 족저근막염,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다. 그다음 어깨에 있는 극상근 뭐 건염이라든지 목, 그다음 허리, 척추, NSS가 많잖아요. 무릎인대 안쪽, 이런 바깥쪽, 이런 데 병변이 다 골관절염의 NSS의 특징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 MRI로도 확인해가지고 이제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손가락에 그 엔세사이티스가 골관절염하고 건설관절염 다 있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봤더니 그걸 해본 거예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부종 그 이데마가 있는 게 좀 본매로 이데마가 있는 게 차이가 있는데 골관절염은 그 인서션 부위 로컬리 본매로 이데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는 디퓨즈하게 본매로가 있는 게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손가락 같은 경우는 네일 베드 쪽에 인플라메이션이 같이 있는 게 건성관절염의 특징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일 베드에 염증이 있어서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는 네일에 색깔도 변하고 디스트로피가 생겨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같은 점은 엔세사이티스는 같은 점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그거는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인데 이렇게 본멸 이데마가 있고 부위에 인서션 부위에 요 로컬라이즈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엔세사이티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퓨즈 본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요렇게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때 스폰들 아스로패시 때 나타나는 그 엔세스패시를 타입 1 엔세스패시고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OA 때 나타나는 건 타입 2 엔세스패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손가락에 이제 MRI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프록시말 PIP 조인트 카틸리지 이렇게 보이죠. 그 리가멘트 붙어 있는 인서션 부위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상 건강한 사람의 손가락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주 초기 증상. 그 손가락이 약간 여기 코라텔 리가멘트 부위 붙어 있는 그 측면, 아테랄 코라텔 리가멘트 붙어 있는 여기가 다르죠. 두께가 시크닝 있잖아요. 이게 엔세사이티스라면 이게 초기 퇴행성 관절염인 거예요. 카틸리지는 말짱하잖아요. 카틸리지의 병이 아니라니까 이 상태에서는 전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오스테파이트가 생겨요. 이렇게 그걸 미란도 이로전도 생기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전혀 진행되면서 두꺼워졌잖아요. 카틸리지는 아직 있죠. 요거는 이쪽 카틸리지 좀 달아지고 여기 좀 살아있고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달아지니까 이제 그때 변형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염증이 여기 생기는 게 이게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ANR의 2005년에 실린 사진이에요. 메코나 신경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미디에이터가 뭐냐면 뉴로펩타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서브스탄스 P, CGRP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펩타이드. 그 외에도 이런 펩타이드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들 소마토스테틴이라든지 또는 갈라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고니스틱하게 그러니까 염증을 생기게 하면서 다시 안타고니스틱해서 인플라메이션, 안티인플라메이션이 반복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처음 강의 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동시에 나오는데 우리가 염증을 유발하는 건 당연히 서브스탄스 P, CGRP니까 이게 중요한 이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처음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1874년에 골츠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마우스 가지고 도살루트 강글리온을 그 전기로 자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살루트가 분포하고 있는 스킨이 뻘개지는 거예요. 바소딜라테이션 되면서 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구나. 그러니까 뉴로제닉 어떤 리스폰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또 실험을 다른 사람이 베일리스라는 사람이 또 했는데 그것도 같은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초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신경이 모든 너스제타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센싱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토카인도 센싱하고 데인저 시그널 몸에서 뭐 프로덕트가 생기는 데인저 시그널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알 그런 패소제널 소이트 이렇게 패턴을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리셉터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흔들거든지 센싱을 하면 노시제타가 액티베이션 되면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노시제타고요. 이 혈관인데 노시제타가 이런 물질들
인플라메이션 미디에이터도 있잖아요.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라 또 이 피조 리셉터 메카니컬한 거예요. 메카니컬. 이거는 캡사이신, TRPV 캡사이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 인지해서 여기서 이런 소디움 채널도 있고 여기서 소디움 채널에 이제 소디움 인플럭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볼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어느 레벨을 올라가면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면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기 조금 좀 시그널이 계속 되면서 모여지면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RPV 오늘 처음 찾아내고 크로닝한 사람이 데이비드 줄리우스라는 UCSF에 있는 교수인데 이분하고 또 피에조 리셉터라는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 어떻게 해서 액션 포텐셜로 트랜스덕션 되는가를 발견한 그런 리셉터예요. 이게 피에조 리셉터. 이 사람이 파파포틴이라는 이태리 사람의 이제 이렇게 과학자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 두 분한테 노벨상을 줬어요. 노벨 생리학상을. 예. 그래서 이 러시에타가 얼마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호스트 디펜스 메커니즘의 중요한 최전선에서 모든 걸 디텍션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 센서하고 나면 꼭 이렇게 리스폰스가 일어나가지고 서브스탄 P, CGRP를 분비하게 되고 이게 분비되게 되면 혈관에 영향을 줘서 여러 가지 이뮨셀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플라메이션이죠. 이거 자체도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이거 더 추가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디펜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뉴로펩타이드는 예를 들어 균을 침범을 받았어. 스타필로코커 침범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극이 돼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노스세타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고 컨트롤링 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혈관을 딜라테린 시키고 길을 열어주고 여기를 뚫어주고 그래서 요거를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게끔 그럼 디펜스 역할을 하는데 두 개가 뉴로 이문 스폰스가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의 이제 2013년 네이처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왜 여기 손가락이 아프냐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노스세타가 센스테이션 돼서 리플렉스, 액션 리플렉스를 통해서 여기에 서브스탄 P, CGRP가 나오게 되는 안티드로믹 리스폰스 때문에 생기는 게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이 아프게 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머슬을 많이 쓰게 되면 손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노스세타가 센시티제이션 된 상태에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 추가적으로 되면 여기서 파이링이 일어나고 노스세타가 파이링이 일어나게 되면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고 또 디플렉스 일어나서 여기서 서브스탄 P, CGRP가 분비되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게 퇴행성 관절, 엔세사이티스가 생겨서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제 가설이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애니멀 모델을 가지고 프렐리미너리 해봤는데 그런 염증이 생기는 반응을 제가 패솔로직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자금 연구비 마련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류마톨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드렸고 특히 많은 병들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측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교과서적으로 따라서 했을 때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제가 치료를 함으로써 많이 허전을 보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가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